지난 8월 초 세계 방산업계의 소식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에 있는 사나 롬테니카는 자주포 시스템과 포탄 구매 관련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41억 8천만 레이, 한화로 약 1조 1,900억 원의 규모로 루마니아 국방부는 54문의 자주포 구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을 휩쓸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의 자주포 구입 프로젝트에 K9 자주포를 앞세워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현재 루마니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을 교육 삼아 국방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방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자주포와 포탄 구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대표 무기 중 하나인 K9 자주포 수출은 물론 자주포에 필요한 포탄과 여러 가지 군수물자 수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방위산업이 지난해와 같이 동유럽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플랫폼 SICAP에 공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다가오는 9월 11일부터 입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루마니아의 요구사항에 합격한 업체만이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루마니아 국방부는 여러 나라 방위물품의 기술과 가격 등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거론되고 있는 중인데요. 루마니아가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중인 155mm 자주포 도입에 최고로 적합한 자주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루마니아의 추가적인 요구 조건에도 적합해서인데요. 루마니아 국방부는 현지 생산과 유지 보수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올해 하반기에 폴란드 현지 법인을 세울 예정이기에 루마니아가 원하는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덕분에 루마니아의 요구 조건에 제일 근접한 업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 K9 자주포가 수출된 9개의 나라 중 5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이라는 건 역시 루마니아로 향하는 자주포 수출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방위 산업의 특징 중 하나로 같은 회사의 무기체계를 함께 보유하고 있어야 상호연동과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이죠. 처음 시작부터 1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나토 회원국들이 대내외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모습이 간간히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같은 회사의 무기체계를 사용하게 되면 간편하게 무기를 지원하고 무기끼리 상호 호환 역시 용이하기 때문에 정황상 K9 자주포의 루마니아에 대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루마니아와 인접한 국가인 폴란드 역시 이미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채택한 상황 역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폴란드와 비슷한 안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루마니아 역시 구입 무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폴란드의 인근 나라로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채택하고 도입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지켜봐왔으며 도입 시간, 성능 등등 이미 폴란드의 성공적인 한국산 무기 도입을 확인했기 때문에 한국 방위산업이 루마니아에게 K9 자주포 수출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 열어주는 상황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K9 자주포의 루마니아 수출이 확실시되자 한국 방산업체들의 움직임 역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루마니아의 대대적인 무기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진행된 2023 루마니아 방위산업협력회의에는 한국과 루마니아의 국방 분야 관계자가 약 120명 정도 참석했는데요. 회의 자리에서는 K9 자주포를 시작으로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인 레드백까지 방위산업과 관련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루마니아 국방부가 자주포 도입 사업의 첫 번째로 K9 자주포가 채택된다면 앞으로 루마니아에 도입할 방위산업 물품들이 한국 방산업체의 물품으로 대거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미 동유럽 방산 수출의 거점이 된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까지 한국 무기 수출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루마니아로의 자주포 수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한화 역시도 한국과 루마니아의 방위산업협력회의에서
한화는 루마니아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지만 루마니아에서 협력하고 목표를 달성할 파트너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조립과 생산을 비롯한 모든 방위산업 부분의 공동 유지 보수에 대한 루마니아 정부의 요청을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단순히 루마니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와의 방위산업계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해 K방산의 루마니아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은 루마니아 정부를 포함한 외국 방산업체인 로맘과의 MOU를 체결하고 지상무기 분야에서 더욱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해당 협약으로 인해 루마니아는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탄약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추진할 예정이라 밝힐 정도로 한화와 적극적인 협업 의사를 표했습니다. 또 유도무기에 대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LIG넥스원은 로맘과 대공미사일 분야에서 현지 생산과 공동 개발 등의 협력에 동의했으며 이러한 시너지 효과로 동유럽으로의 무기 수출은 활발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처럼 K9 자주포의 루마니아 수출 사업이 순조롭게 흘러가자 조달과 생산 방식 등을 놓고 루마니아 정부와 한국 방산업체 간에는 이미 활발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중으로 1차 자주포 수출 물량만 무려 54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루마니아 정부의 추가적인 자주포 도입 역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갔을 경우 1차 자주포 물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8천억 원에 이르는 큰 규모로서 수주만 성공시킨다면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루마니아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다니엘라 니콜레스쿠 루마니아 경제기업관광부 차관은 루마니아 대사관 주최로 현지에서 열린 2023한 루마니아 방위산업협력회의에서 K9 자주포의 일부 부품을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논의했는데요. 해당 논의에서는 자주포에 사용되는 155 대구경탄을 생산하는 풍산과도 탄약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점은 전투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탄약과 군수물자까지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루마니아 역시 폴란드처럼 장기적으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운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루마니아로의 무기 수출이 예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니콜레스쿠 차관 역시도 올해 초부터 한화와 자주포 부품 및 탄약 생산에 대해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앞서서 지난 2월 루마니아 국영 방산업체인 로맘과 무기체계에 대한 협력을 위해 맺은 MOU는 두 회사가 K9 자주포와 보병 전투장갑차인 레드백의 공급과 활용, 보수 유지와 관련해 상호 협력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결국 전쟁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루마니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이면서 우크라이나와 아주 인접한 국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을 2%에서 2.5%로 인상했고 루마니아 정부 역시 군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루마니아 정부는 노후화된 장갑차와 견인포 중심의 구식 무기 체계를 바꾸기 위해 한국산 무기의 대대적인 도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실레 딩코 루마니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전시된 한국의 방위산업 무기를 직접 살펴보고 한국과 루마니아의 국방협력 증진 의향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의 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안젤 틀버르 루마니아 신임 국방부 장관 역시 한국을 방문해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1월 역시 테오도르 인치카쉬 루마니아 병기총국장과 비치 모카누군 자원실 부실장 등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 간 방산 협력에 대한 가능성과 방산 업체들의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한국의 방산 업체들이 루마니아에 진출하는 상황은 점점 사실화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폴란드에게 K9을 조기나 품은 것을 보고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폴란드의 K9을 조기나 품한 것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2나 K9은 겉모습은 진짜 괜찮지? 한국에서 예비 부품이나 유지 보수를 위한 공장을 폴란드에 만들려고 하고 있어. 앞으로 폴란드 국내에서 탱크 생산이 가능해질 거고 말이야. M1 에이브람스도 결국은 폴란드 자체 생산을 위한 과도기적으로 구매하는 것 같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사는 게 이해가 되지. 독일과 달리 한국은 폴란드 국내 생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야. 독일은 기술 이전을 할 생각도 없었고 우리는 독일의 낡은 탱크를 원하지도 않은 거지. 독일은 구식 탱크나 팔아먹으려고 했기 때문이야. 또 독일은 생산 능력이 없잖아. 탱크가 당장 필요한데 독일은 1년에 몇 대 정도 생산 가능해. 한국과의 협력이 폴란드에게는 향후 20년 내에 최고의 결정이지. 그들은 탱크 말고도 로켓, 5세대 전투기, 핵, 생산 기술까지 어느 정도 이전해 주려고 하거든. 단순히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K2가 가격이나 스피드 면에서 장점이 많아. 같은 예산으로 레오파드는 많이 구매도 못하고 생산되어 도착까지 너무 오래 걸리지. 또 한국은 K2PL과 K9PL 같이 공동 개발을 허용하지만 독일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이야. 진짜 문제는 폴란드가 에이브람스를 실제로 300대 이상 구매했냐는 거지. 에이브람스는 가격도 비싸고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말이야. 그냥 K2를 더 사고 절약된 돈은 다른 무기를 사도 되는데 말이지.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